네, 안녕하세요. 로열러더로로쌤입니다. 자, 2021년 2월 22일 월요일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간단히 공지 하나 해드리면, 자, 오늘 칼럼이 올라왔습니다. 쿠팡이 왜 한국 아닌 미국에 상장을 했나,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점 간단히 올려드렸으니, 보니까 또 메인에도 올라가 있더라고요. 저희 커뮤니티 들어가시면 여기 링크 올려놨으니까 클릭하시면은 바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아니면 여성경제신문 그냥 들어가셔도 지금 메인에 올라와 있으니까 그냥 간단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서, 자, 다우지수 금요일날 옆으로 쉬었습니다. 그대로 지금 계속 유지되고 있죠. 나스닥도 이제 살짝 쉬었고 그냥 옆에 그냥 횡보하는 수준입니다. 올라가다가 조금 밀렸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있죠. 횡보하는 정도죠. 이 정도면은. 그래서 지금 미국은 기록적인 한파가 지금 불어닥쳐서 좀 어려운 천재지변으로 좀 어려운 실정인데, 이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잘 버티고 있는 것은 수급적으로는 양호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미국 국채금리 상승에 대해서 좀 조정이 나오느냐 얘기가 많은데, 조정 나올 거였으면 이미 조정이 나왔어야 되고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돈을 풀었으니까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돈을 시중에 많이 풀었잖아요. 그러면은 인플레이션이 나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작년부터 해서 지금은 조금은 안정화되긴 했지만 상품들 가격 간단히만 봐드리면은 작년에 금이 먼저 올라갔죠. 지금 조금 내려왔다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작년에 금 가격이 먼저 이렇게 급등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조금씩 안정화를 찾아가고 있고, 그 다음에 돈 가격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지금 지난주까지도 계속 좋은 모습 보이고 있고, 은 가격 같은 경우도 한 차례 올라간 다음에 이제 금처럼 밀리진 않았지만 횡보하고 있고요. 쉬고 있고, 팔라돈 가격 같은 경우 요쪽만 조금 횡보하고 있고, 백금까지도 다 올라가고 있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머지 알루미늄이랑 구리 같은 경우도 지금 다 고점 찍고 있죠. 니켈 같은 경우도 그렇고, 납도 그렇고, 주석도 그렇고, 아연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위쪽에 많이 위치해 있다 말씀드렸고, 이 곡물 가격 같은 경우도 옥수수 가격 이렇게 올라와 있죠. 그리고 대두유나 대두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귀리 같은 경우 올라와서 지금 잠깐 횡보하고 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두 같은 경우도 위쪽에 있고, 그리고 이건 밀 가격인데 밀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이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최근에 유가도 많이 올라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유가 지금 60달러 넘어갔다가 이렇게 살짝 쉬어가는데 60달러 부근에 있죠 지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올라가고 있고, 여기에 주식도 많이 올라와 있죠. 부동산도 많이 올라와 있죠. 전체적인 인플레이션 가능성은 언제든지 열려는 있다. 근데 거기에 우리나라는 최저시급까지도 올라갔으니까 기본소득도 올라갔죠.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기 때문에 금리 얘기가 나오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너무 급등하면 좀 문제가 되겠지만, 지금처럼 조금씩 올라오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려감 정도이고, 진짜 큰 문제는 나중에 나올 수 있는데, 그렇게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시장에 돈을 푼 다음에, 벤버냉키 시절 때도 보셨죠. 시장에 돈을 푼 다음에 이 돈을 이렇게 풀어놓은 자금을 다시 한번 회수를 한단 말이에요. 출구 전략을 해서 이렇게 회수를 하는데, 어느 정도 타이밍에 적절한 회수 전략을 펼쳐서 시장에 이제 경제적으로 큰 충격이 안 가게 완만하게 회수하는 전략을 펼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좀 이제 맞는 정책이냐에 대해서 좀 우려감을 가지시면 되고, 지금은 그냥 요런 게 있구나, 앞으로 우려감이 나올 수 있구나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보시면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자, 이번 주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중심으로 딱 잘라서 요 박스권 안에 갇혀 있다. 2,950에서 3,150 사이에 갇혀 있는데, 중간으로 또 잘라보면 그 중에서도 상단에서 움직이고 있죠. 잠깐 이탈해서 바로 회복하고 상단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미국 못지않게 우리도 현재 그냥 강하다, 수급적으로 강하다, 좀 이렇게 밀려서 하단에 있으면은 그래도 혹시나 모를 이탈 위험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은 밀려봐야 여기 요 하단 구간이라는 거예요. 흔들기. 그러니까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고 수급적으로도 나쁘지 않다라는 거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지금 오늘 수급만 봐도 외국인과 기관 매도 나오고 있다. 2월 달까지는 매도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3주차 정도까지 마무리가 되면 좋은데, 조금 길어지면은 2월 말에서 3월 초까지는 가능하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
1월 초에서 중순까지 주식을 이제 포트폴리오를 비워내고 새로 담아야 되는데, 비워내야 될 시기에 1월 초에 오히려 매수가 들어오면서 주가가 급등을 해버렸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급등한 부분에 있어서 이때 매수가 들어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연된 것 뿐인데, 이제 뭐 조 단위의 뭐 적극적인 매도는 이제는 조금 자제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3월 말기까지 이제 포지션을 봐야 되는데, 선물 쪽 같은 경우는 기존에 상승 포지션을 많이 구축해놨었는데 이 부분을 조금 청산을 했다. 그래서 적극적인 청산이 나와서 수익 실현을 많이 했다. 그러면은 선물 쪽 그 전까지는 조정이 나와도 이 선물 포지션 생각하면 다시 회복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선물도 어느 정도 청산을 했으니 이제 주식 매수 들어오는 거 좀 기다리면서 뭘 보느냐, 3월까지 옵션 포지션을 보는 거죠. 선물을 적극적으로 이제는 매수하지도 않고 매도하지도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한쪽 방향으로 선물 매수나 매도가 나오는 게 아닌 이상 옵션 동향을 봐야 되는데, 옵션은 최근에 보면은 이렇게 살짝 눌러놓으면서 계속 이제 상승 포지션을 구축해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풋옵션 같은 경우는 주말 앞두고 약간의 이제 리스크 생각해서, 주말에 어떤 소식이 나올지 모르니까 일부 사놨던 거 그 이상을 정리를 해버렸죠. 그러면은 하방 포지션은 계속 정리를 하고 있고 상승 포지션은 조금씩 늘려가고 있다. 그럼 포지션 자체가 점차 위쪽으로 간다. 그러니 3200포인트를 3월 만기까지 해서 한 차례 넘어간다라고 하는 3300도 가능성은 있는 포지션을 현재 만들어는 놔 있습니다. 아직 위쪽 상단을 돌파를 못할 뿐이에요. 그리고 돌파를 한다고 해서 3200 건드린다고 해도 넘어가야지 3300을 가는 거고, 아니면 3200 건드리고 다시 이렇게 살짝 밀렸다가 고민하다가 다시 들어오거나 아니면 위쪽으로 가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방향 자체는 아래가 아니라 위쪽으로 아직은 열려 있다. 근데 뭐 과거처럼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뭐 코스피만 날아가고 이런 시장보다는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제는 코스닥 쪽에도 좀 기대감을 조금은 가져볼 수 있다라고 누누이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황은. 자, 코스닥은 계속 말씀드린 여기서 잘 버텨주고 있다. 오히려 막 21선 위쪽으로 계속 자꾸 올라가는데 61선까지 조정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근데도 위에 있는 건 잘 버텨주는 겁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입이 방정이었는지 지난주 금요일날 살짝 터치를 하고 올라왔죠. 꼬리 달고 올라왔죠. 그래도 이렇게 61선까지 근처까지 내려와서 끝난 게 아니고 밑에서는 뭐가 나왔어요? 저점 매수가 나오면서 꼬리를 길게 달았죠. 오늘도 그 안에서 움직였고. 그러면은 코스닥도 61선 이탈해서 이렇게 지난번처럼 급락이 나오는 정도의 움직임을 만들 생각은 아직은 없는 것 같다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현재 상황은 그래요. 그래서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뭐 우려감을 갖기보다는 지금 경계감 정도는 미래에 대한 경계감 정도를 갖는 거고, 우려는 나중에 해도 된다 보시면 됩니다. 자, 삼성전자 계속 요 구간으로 수렴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82,500원 쪽으로 이렇게 수렴하고 있으니까 이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 움직임 계속 지속되고 있고, 그리고 SK하이닉스가 먼저 움직일 수 있고 먼저 움직이기 좋지 않냐라고 계속 말씀을 드려왔는데 13만원 계속 돌파를 못하고 계속 13만원 수렴하다가 드디어 금요일날 거래량 실어서 한 차례 넘어왔고 오늘 갭상승까지 노렸습니다. 이 상태로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위쪽 14만원을 한 차례 돌파해서 1차 14만 5천원 뭐 그 이상까지도 볼 수 있는 구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번 주에 뭐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다시 밀려도 13만 원만 유지해 준다라고 하면은 위쪽으로 올라가는 건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움직이려면 하이닉스라도 먼저 이렇게 한번 치고 가주는 이런 모습이 나와줘야 그래도 시장이 좀 움직일 수 있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이번 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금요일 날 오전 9시부터 접종 시작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뭐 그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현대차에서 이제 내일 오후 4시죠. 이제 자사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아이오닉 5를 공개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출시하는 기술력인 eGMP 요 기술력 뭐 통해서 전기차를 양산하는 이제 뭐 첫 번째 차량이라고 하니까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분야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1회 충전 시 500km 이상 주행 가능하다고 하니까 뭐
꽤나 기술력이 많이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가격에 대해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테슬라 대신해서 선택할 만한가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뭐 삼성전자랑 별 차이 없죠. 이렇게 수렴해 나가고 있어요. 23만 원 부근으로 이렇게 수렴해 나가고 있는데 이런 모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렴하고 있는데 이 아이오닉 5를 계기로 위쪽으로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느냐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러면 현대차뿐만 아니라 계열사들 같이 보시면 되겠죠. 현대차랑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도 같이 볼 수가 있을 거고 모비스도 한 차례 올랐다. 이때 기아차 애플카 이슈 나오면서 올랐다가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지 않고 있죠. 위쪽에서 잘 버티고 있죠. 그래서 잘 버티면서 이렇게 횡보하고 있는데 이것도 21선 넘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비스나 뭐 현대 위아 같은 경우도 있고 그래서 위아 같은 경우도 위쪽에서 그래도 버텨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현대차랑 뭐 부품 관련 이런 업체들이나 뭐 잘 보시면 되고 만도 같은 경우도 항상 뭐 최전선에서 관심 가져야 되는 종목이다. 한온 시스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이런 종목들 항상 볼 수 있는데 가격적으로는 다들 좋은 가격 쪽에 있죠. 그리고 뭐 SL이나 뭐 경창산업, 두올, 한국단자 이런 종목들도 전체적으로 뭐 SL 같은 경우는 헤드램프 쪽으로 뭐 국내 시장 점유율 뭐 1위를 달리고 있고 경창산업 같은 경우도 이제 구동 모듈 시스템이죠. 이쪽으로 해서 모터랑 인버터랑 감속기를 모두 합친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기차용은. 그래서 전기차용이 구동 모듈 시스템 쪽으로 해서 기술력이 있고. 근데 이거는 이제 싸게 살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미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사기는 어렵고 이제 돌파형 매매하시는 분들이 좋겠죠. 이런 쪽은. 그리고 두올 같은 경우도 친환경 원단이라고 시트 커버 쪽. 이제 두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4,000원을 돌파하는 게 좀 관건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매수하기는 조금 부담스럽고 차라리 돌파한 다음에 보는 게 차라리 내일 갭이라도 떠주면 그게 차라리 낫겠죠. 그래서 요거는 오히려 약간 경계감이 있는 구간. 만약에 저항받으면 여기가 고점이 되니까요. 그리고 넘어가면은 이제 다행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한국단자 같은 경우도 있고 많습니다. 종목은 이제 차량용 커넥터 차량용 커넥터 쪽에 이 한국단자 같은 경우도 있고 고점 이렇게 올라가다가 쉬고 있죠. 이런 종목들을 이제 그 조금 쉴 때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전체적으로 쉬는 종목들이 좀 많아요. 요즘에는 뭐 이 전기차 관련주 빼고도 전체적으로 전체 섹터에 쉬는 종목들이 많으니까 여러분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이제 북미 한파 쪽으로 해서 이제 좀 반사 수혜를 좀 받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건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라리 뭐 SO일 같은 경우가 국제유가도 회복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가도 좀 회복되면서 이제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드리고 이미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 당시에 뭐 이제 국제유가가 좀 회복되기 시작하는데 이 정도면은 그래도 이제 과거의 영광을 바로 회복하기는 어려워도 왜냐면은 미국에서 셰일가스 셰일유 쪽 때문에 70달러를 그냥 강하게 돌파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은 상황이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만약 국제유가 80달러 넘어가고 과거처럼 뭐 100달러, 120달러 이렇게 가면 좋겠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70달러만 강하게 돌파해줘도 좋은데 그런 상황이 온다라고 하면 더 좋겠지만 그거 아니어도 올해는 적어도 작년처럼 뭐 최악의 상황은 벗어났으니까 SOE 같은 경우도 조금 관심 가져볼 만하다 했는데 뭐 벌써 많이 올라왔습니다. 자, 그리고 아직까지도 뭐 쉬는 구간에서는 관심 가져볼 만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풍산이랑 고려야 아까 돈 가격 보셨죠? 혼자 이렇게 막 치고 올라간 거. 풍산 당연히 뭐 가장 먼저 봐야 되는 안정적으로 보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풍산 당연하고 풍산하고 고려아연 같이 보시면 됩니다라고 항상 말씀드리죠. 이렇게 비철금속 쪽은 고려아연도 다시 42만 원 올라왔네요. 그럼 여기 올라오면 44만 원 돌파하면 46만 원까지는 어렵지 않고 이 고려아연 46만 원까지를 넘어가야지 또 다른 멋진 시세를 보여줄 수 있다. 종목이 좀 많이 무겁기는 해요. 그래서 차라리 풍산 쪽이 좀 더 낫지 않냐라고 과거부터 계속 뭐 추세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고려아연 좀 묵직한 종목이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대한해운이나 이런 해운주 이 컨테이너 지수가 좋으면은 대한해운이나 HMM 쪽을 보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HMM 같은 경우는 이제 16,500원 기존의 요 저항입니다라고 말씀드린 여기 오늘 넘어갔어요. 거래량도 좋고 그래서 이제 안정적인 거에 다시 돌입을 했고 그리고 HMM하고 페노션 같은 경우는 이제 BDI 지수를 좀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페노션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컨테이너가 좋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무역이나 여러 가지 좀 회복이 좀 된다라고 한 BDI 지수가 조금 개선될 가능성이 있으니 페노션을 좀 집중해서 보세요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때 뭐 요 당시에도 한번 말씀드리고 한 차례 더 올라온 다음에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서
지금 뭐 4,000원 구간에서도 꽤나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뭐 이것도 끝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돌파해 준 게 추가적인 상승에 대해서 뭐 엿볼 수 있는 구간 아니겠느냐. 5,500원 넘어가 주는 게 보고 있는데 5,500만 유지하면은 언제든지 또 쉴 때 관심을 가져볼 만하지 않나 싶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금리 얘기가 꿈틀거리니까 이렇게 뭐 생보사들이 조금 움직이고 있죠. 하나생명이든 뭐 삼성생명이든 이런 생명보험사들 이런 생보사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뭐 금리 얘기 나오면 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금리 얘기 나오면 어디가 좋다? 금융주가 좋다. 금융주 뭐 은행주라던가 이런 보험주 이쪽으로 뭐 항상 이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올 때 예,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대신 금리 인하기에 안 좋고 이 얘기를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가 나와서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거는 반짝 상승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생보사 쪽은 뭐 정부 정책부터 여러 가지 다른 쪽을 보시는 게 낫지 금리 얘기는 지금보다는 한 뭐 내년이나 내년 이후 쪽을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보다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렇게 해서 이슈가 나왔을 때 정리할 수 있는 구간으로 보는 게 낫지 않느냐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메디톡스. 자, 오늘 뭐 메디톡스 같은 경우는 뭐 멋지게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그 기존의 대웅제약이랑 이제 나보타 이 보톡스 균주 때문에 지금 계속 뭐 소송 벌이고 뭐 난리가 났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소송에 대해서 일치 합의하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메디톡스 엘러간이랑 뭐 해가지고 이제 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사죠. 이제 에볼루스랑 해가지고 이렇게 3자 계약을 체결해서 이제 합의하기로 했다고 하니 이러면은 이제 나보타 매출액에 따라서 메디톡스랑 이제 엘러간의 일정 비율로 로열티를 지급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보시고 그리고 메디톡스는 이제 합의 목적으로 해서 에볼루스 주식도 이제 뭐 신규로 취득한다라는 거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메디톡스 이제 합의 내용에 따라서 메디톡스가 뭐 바로 뭐 거의 뭐 점상을 가버렸고 그리고 대웅제약 같은 경우도 오늘 합의가 됐다라는 측면에서 그래도 뭐 최악은 면했다라고 생각하는 정도의 이 상승 정도는 나왔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날 계속 이제 뭐 얘기가 나왔는데 다날 같은 경우는 이제는 슬슬 이제 놓아주실 때가 된 것 같아요. 제가 작년부터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분명히 이런 뭐 코인 관련 이슈는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좀 잘 엮여가지고 올라왔네요. 근데 단기적으로 이렇게 급등하면 뭐한다? 거래가 정지된다. 그래서 시간에 다니까 먼저 매매를 하고 그다음 거래 정지되고 하는 이게 과하게 상승하는 것은 뭐든지 과하면 안 돼요. 단기적으로 이렇게 올라오면은 거래 정지되고 더 올라간다라고 하면 그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슈 같은 경우로. 그래서 더 올라간다라고 하면 그거는 좀 과하게 올라가는 것이고 이제는 슬슬 보유하신 분들 좀 정리할 때가 왔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 이슈 간단히 정리해드리고 시황 설명해드렸는데 시장 뭐 그렇게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약간의 우려감이 있다라는 우려감 섞인 목소리는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좀 지루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최근에. 그래서 지루하게 흘러가고는 있지만 그래도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거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알람 설정 해주시고요. 모두 영상 잘 참고해서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